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자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났는데요. 조갑재 선생의 방송을 기사에 실었는데 아마 어저께 유튜브 채널 조갑재 TV에 올라온 그 영상을 자유일보에서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이요. 국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전광훈 목사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따옴표로 했습니다. 이건 조갑재 대표가 이제 얘기한 거죠. 그 부제목을 보니까 김재원을 징계하면 총선 패배하고 윤석열 탄핵이 이어질 것이다. 조갑재 대표가 그 예언한 거죠. 그래 전광훈 목사의 3대 제안 현 시국에서 가장 실천 가능한 전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3대 제안이 그거죠. 국민의힘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를 폐지시키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후보를 다 지구당에서 경선으로 뽑자. 다시 말해서 이제 당원에 의한 경선으로 뽑자는 거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겁니다. 당원에게. 이 3대 제안이 지금으로 와서는 가장 실천 가능성 있는 대전략이다. 이렇게 조갑재 선생이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이 김재원을 공격하는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전광훈 목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조갑재 선생의 이 분석은 굉장히 옳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100% 찬성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조갑재 선생을 존경했다가 한때 그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이분 좀 왜 그러시지?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조갑재 선생한테 좀 실망했다가 그때 조갑재 선생과 그 정규재 이준석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 없다고 단언하면서 저희들을 음모론자로 몰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역시 조갑재 선생이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제 공부가 안 되고 인식이 안 됐다고 저는 봐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사라든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오랜 그 언론인으로 또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점은 이제 통찰을 잘 하시는데 부정선거 그 신기술에 대해서 옛날식 3.15 부정선거만 생각하시는지 연세가 드셔서 신기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실래나? 지금은 제가 조갑재 선생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제가 실망했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조갑재 선생이 한 칼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판단을 또 제대로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제가 그 방송은 못 봤는데 자유일보의 기사를 보고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최근 이제 김재원 최고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 통일했다. 이 발언을 두고 김재원을 징계하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일침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 말이 뭐 틀렸냐. 그런 얘기죠. 조갑재 선생도. 조갑재 선생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가장 그 동원력이 있는 사람 전광훈 목사 아니냐. 그러면 우파 통일한 거 맞지 않느냐. 그동안에는 그냥 군데에서 소규모로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전광훈 목사가 그걸 다 통합해가지고 지금 광화문에서 그냥 광화문을 메워버리잖아요. 그만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우파 통합했다는 말 틀린 말이 없다고 조갑재 선생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요. 저는 그 연단에 많이 올라가 봤잖아요. 그 연단에 올라가 보면요. 엄청나게 모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단이 꽤 높아요. 계단으로 한참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청항까지 다 보여요. 이야, 애국 시민들이요. 태극기 성조기 흔들면서 그냥 깔렸어요. 그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김재원 최고도 지난 3.1절 집회 때 나왔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압도적인 광경을 보고 그때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야, 전광훈 목사가 우파 통합했구나. 이 많은 인파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러는구나. 그때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을 미국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거 틀린 말 아니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네요. 앞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점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김재원을 징계하면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일리 있는 비교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직후에 그때를 연상하면서 당시 잘못된 여론과 선동된 언론이 해경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이거죠. 해경이 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 왜 170명밖에 구호하지 못했느냐 이러면서 해경을 무지하게 비판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해 5월에 느닷없이 해경의 책임을 전가하고 해경을 해체시켰잖아요. 그때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넘어가는 전조현상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당시 해경 경비정이 세월호에 도착해서 바다에 뛰어내린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밖에 없었다. 그 40분 동안 172명을 구했고 그 당시에 또 항공구조대가 와서 바다로 내려가서 상당히 구했다. 최선 다했는데도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서울에 앉아가지고 뭐 도상 연습하듯이 뭐 왜 그때 다 살리지 않았냐 해경을 막 때리니까 해경을 변호해야 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해경을 해체를 선언하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종말의 시작이 됐다. 그때 그렇게 봤다는 거죠. 조갑조 선생이.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가적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때부터 선동꾼에게 완전히 밀리는 입장이 된다. 그때부터 이제 선동꾼에게 밀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최근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발언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좌파들이 떠드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합세해서 김재원을 악마화시키고 징계하겠다고 난리를 친다. 그러면서 조갑전 선생이 예언을 합니다. 김재원을 징계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윤석열 탄핵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까지도 김재원 때리기에 합세하고 있는데 이것도 세월호 때하고 비슷한 양상이다. 그때도 조선일보고 뭐고 TV조선 등 제가 그때 TV조선에 앵커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앵커하면서 그 방송사의 논조 따라가느라고 비겁한 방송한 거 제가 사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거 리시버 끼고 조종실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앵커하기 때문에 제가 패널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면서도 막 거기서 소리 지르고 헛소리 못하게 하니까 그 비겁한 방송한 거 제가 지금도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사죄 한 몇십 번, 한 100번 가량 했을 거예요. 몇천 번 해도 모자라지 않죠. 근데 그때 TV조선,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우파 신문 방송이 다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갔어요. 이 촛불 난동에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가짜 뉴스에 다 그냥 휘몰아쳤거든요. 이래서 보수 세력도 합세를 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렸는데 지금 하는 양상이 조중동 등 이 김재원에 대한 잘못을 따지고 드는 거 이거 지금 여기서 국민의힘이 여기 같이 춤추다가 보면 그때처럼 박근혜 대통령 무너지고 그때 이제 당이 4분 5율 된 것처럼 이번에 국민의힘도 무너진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당시 세월호 때 해경과 현재의 김재원 처지가 비슷해 보이는데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부터 9년 전에 해경 해체 때와 김재원 징계를 하면 똑같이 겹쳐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이 어떻게 됐냐 이거죠. 2016년 4월 총선 앞두고 공천 둘러싸고 당내 분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김무성 세력이 선거에 지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고 그러고선 이정현 씨가 또 대표돼가지고 당내 분란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최순실 사태 터지니까 김무성파, 유승민파 다 결국 좌파들과 손잡고 공산당과 싸우는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그 다음엔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지 않냐. 이번에도 이 패턴이 계속된다면 그때와 똑같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기반 무너지고 공무원들도 이탈하고 검찰 수사도 먹히지 않게 되고 언론은 윤석열 정권 끝났다고 선동할 것이고 그 뒤에 일어날 사태는 탄핵이다 이렇게 우려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태영호든 김재원이든 그런 거 징계하면 끝난다. 바른 말 했는데 그 바른 말을 좌파 선동에 넘어가고 우파 비겁자들한테 넘어가서 우왕좌왕하다가는 총선 필패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갑조 선생의 이런 정치 분석은 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세월 기자 생활을 하고 이 정치권을 바라본 분 아닙니까? 그 오랜 연세가 되도록 근대사와 함께 한 분입니다. 부정선거만 판단을 잘못하셨지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적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네, 앞으로는 부정선거도 좀 공부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말은 굉장히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는데요. 조갑재 선생의 제대로 된 분석과 제안을 받아들여서 국민의힘은 금일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등 바른말한 사람들 징계하면요 끝납니다. 그럼 이준석 같은 또 반란자들이 거기서 또 드글드글 또 뚜아리를 틀어요. 그러면 끝나요. 통선 보나마나 필패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줘요. 그냥 국민 하면은 저쪽 애들 또 역선택 들어오니까 당원.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책임 당원 100%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 이준석 똘마니들 다 작살내잖아요. 그게 당원들이. 그 당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를 올리는 거예요. 경선해서. 그렇지 왜 자기들이 꽂으려고 그래. 당대표가 뭐고 사무총장이 뭐고 자기들이 뭔데 그 지역구에 다 자기들 사람을 꽂으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광훈 목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징계 할 사람이에요. 이준석 같은 놈들 징계 추가 징계해. 징계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총선 이기느냐 지느냐 요 며칠 사이에 달렸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